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미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국채 금리와 유가의 하락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년물 국채 금리 예정대로 잘 마무리됐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4.57%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도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80달러 선을 깨고 70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매수에 있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어제는 매도 부분에 있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느 쪽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더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445선 오늘 장 초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유일하게 1,7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마찬가지로 조금 소폭 오른 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가량 상승하면서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오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바로 드론입니다. 지난 1일 미국 하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미국 안보 드론법으로 이 법안이 제출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은 하긴 했는데 아주 강하게 13,700 나스닥을 돌파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준 발언이 오늘서부터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은 오늘 밤 11시 15분인가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또 새벽 3시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또 연준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연설이 오늘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다른 연준 FOMC 또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시장 얘기를 여기서 다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어제 얘기했듯이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장이에요.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장인데 어제도 그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어요. 전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 어떨 때보다도 이전보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하세요. 장 나빠질 겁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종목도 30~40%는 기본으로 빠질 겁니다. 20~30%는 기본으로 빠질 겁니다. 많이 빠지면 30에서 50%도 빠집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했던 얘기예요. 9월 22일 날. 여기서 했던 얘기고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죠.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반도체랑 로봇주들 매매를 하셔라. 그래갖고 솔트록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죠. 회원들한테 모아 데이터 추천했죠. 다들 30%, 40%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아 데이터도 있었지만 뭐 루닛 등등등등 어쨌든 그쪽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 그래갖고 2차 전지 급등해가지고 근데 제가 2차 전지 급등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닥 쳤으니까 좋아졌다. 사세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관심 없다 그랬어요. 뭐 걔네들 알아서 하든가. 걔네들이 급등을 하면 결국은 반도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안 간 반도체도 공매도의 표적이니까 이쪽이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혼비백산하고 힘들다 막 이제 시장이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제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전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전보다 목요일서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계속 9월 달서부터 계속 장이 조정받을 거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금화하라 그랬다가 이제는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 이걸 보자마자 매매하기는 더더더 좋아진다. 자, 근데 더더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게 월요일 날에서 어제 같은 날에서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정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조정을 지금 어제 받은 건데 그거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어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어떻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짧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공개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으세요. 매매하기 더 좋은 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자, 그럼 볼래 한번. 지금 리메이드 상한가 갔어요. 네오이즈 12% 급등했습니다. 넥슨 게임 9%서 게임주 지금 폭등입니다. 그리고 삼화전자 아까 상한가 갔었죠. 테마주도 폭등이에요. 테마주들. 자, 삼화전자 아침에서 상한가 갔다 2, 3%.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미국하고의 지금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히토리오 76종인가? 한테 70종 넘는 것들을 수출을 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중 수출 관련 히토리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게임주들은 아까는 급등 안 했는데 왜 급등하는지 뭐 뉴스가 나왔겠죠. 어쨌든 게임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빠집니까? 지금 덕산네오록스 6% 급등에다가 주성현진흥이 지금 하나마이크론하고 주성현진흥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점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론. 역사적인 신고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은 막 폭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강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빈대 관련주 때문에 지금 일부 제약주들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시장 급락 안 나온다. 오히려 테마주들 더 매매하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매매하기 좋은 박스권 시장 매매고요. 낙폭과대 관련주들, 그다음에 패턴주들은 다 좋습니다. 어디가 안 깨지면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저항대를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다우존스는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S&P도 못 넘어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못 넘어갔죠. 연준 의원 발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확인을 하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정보 다 움직입니다. 근데 빠지게 되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개별주 테마주들도 좋고 정상적인 종목들 다 좋고, 시장이 흔들리면 정상적인 종목들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로봇주하고 반도체는 빠지겠죠. 그러면 빠지면 싸게 공략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2차 전지를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갔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랑 로봇주는 제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1월 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는 핸드폰 얘기도 했었고, 뭐 등등. 인공지능과 로봇과 이쪽은 계속 저는 관심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니까요. 어제 시장 뭐 흔들렸다고. 어제는 뭐 1200개, 1400개 떨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또 1200개 상승하잖아요. 시장 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매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지금 매매하기 좋은 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박스권 장세에서 매매하기 더 쉬워졌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오늘장에서 0.7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4,53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신 이유와 함께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도시 모빌리티 항공 관련주로 해가지고 UAM이라고 그러죠. 이슈는 계속 있어요.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것도 패턴주인데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과 이중바닥형을 봤을 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패턴주, 그다음에 매매하기가 좋은 장이다. 이거 폭락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어제 폭락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 3% 빠진 건 7% 올라갔으니까 코스닥 3% 빠지는 거죠. 근데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2%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0% 올라가면 5% 빠지는 거고 7% 올라가면 3% 빠지는 거고 그럼 남는 장사죠. 왜냐면 올라간 것보다 덜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에서 그 저점만 안 깨면 되는데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릴 때에서 테마주들이 그래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쫓아가지 말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하는 게 좋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쫓아가지 말고 저점 매수 공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가 공개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풍산 34,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0월 31일 퍼스텍 3,495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 엘컴텍은 1,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2일 솔트룩스 2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1월 3일 빅텍은 4,470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6일 SFA 반도체, 11월 7일 마찬가지로 SFA 반도체 집중하면서 5,2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4.2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월요일장 그리고 화요일장 동일하게 저희가 SFA 반도체 집중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연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7거래일째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강한 건데 근데 이제 연준 발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저는 싸게 사자, 조정받으면 그쪽을 사자, 2차 전지 말고 반도체, 로봇주들을 사자 이 전략인데요. 가격이 지금 미돌돼서 안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계속 떠 있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연준 발언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미국 시장 흔들지도 모르고 만약 흔들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는 뭐 다시 재접근하면 되지만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좀 조정 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뭐 5,250원, 뭐 5,200원 이렇게 내려오면 사자라는 전략인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단점은 이런 게 있죠. 테마주들은 한번 움직이면은 막 급등을 하는데 이쪽 반도체주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빠지면 10%씩은 움직이지만 많이 안 빠진 상태에서 10%, 20% 빨리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빨리 움직이는 쪽은 로봇주가 더 빨라요. 그래서 흔들게 됐을 때에서 그냥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반도체가 안전하니까 반도체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떨어져도 한 뭐 1, 20% 그러니까 등에 땀 나고 싶다. 1, 20% 떨어져도 올라갈 때 3, 40%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로봇주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테마주들은 그쪽이고 이쪽은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10%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30%도 빠지긴 합니다. 3, 40% 빠져요. 반도체도. 근데 반도체가 3, 40% 빠지면 이미 벌써 로봇주들은 40%, 60% 빠져 있겠죠. 더 많이 빠지고 더 빨리 빠지고. 그러니까 속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움직임이 되게 굼둠니다. 비행기로 따지게 되면은 뭐 이제 엄청 큰 그런 이제 뭐 그 항공사 움직이는 그런 비행기 같은 느낌이고 자동차로 따지게 돼도 뭐 조금 큰 그런 뭐 밴 같은 느낌인데 로봇주들은 움직임이 스포츠카 내지는 제트기 같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좋아요. 근데 조정시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미도달 됐지만 그래도 최근 장에서 잘 버티고 잘 움직여주는데 일단 오늘 밤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와 그다음에 금요일 날 얘기와 내일은 또 다른 연준 의장이 또 얘기가 어떻게 또 맞물리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방향성을 보고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으로 오랜만에 주성엔진이라고 하나마이크로 있는데요. 먼저 주성엔진부터 볼게요. 추천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거를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돼요. 왜냐면 바닥자리 잡아놨기 때문에. 자, 언제냐면요. 지금 매수 가격이 5,810원인가? 5,820원인데 5월 21일이니까 5,820원이면은 여기예요, 여기. 요쯤? 여기구나. 여긴가? 5월. 5,800. 금물곤. 근데 가격이 중간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배당락도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감자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바뀌는데 이쯤이니까 뭐 여긴가 보네요.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바닥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491%를 날라면 12,500원에 사서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저점에서 백날 사봤자 490%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0%밖에 폭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만 이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느냐? 못 갖고 가죠.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도 얘기는 했어요. 추천주로 여기서도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뭐 10,000원대 내려오면 살 수 있다. 이게 조정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추천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엄청 자랑을 또 많이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5,820원. 주성엔지니어링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491%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N자형 목표치가 아직 남았죠.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은데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저 빠지면 좀 싸게 좀 다시 여러분들의 공략을 시키려고 했던 종목인데 안 내려와서 그냥 뭐 보내주는 종목입니다. 뭐 알아서 올라가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다른 IT 부품주가 갈 거예요. 아직 안 움직이니까 주성엔진을 따지게 되면은 이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 내년에서는 큰 수익이 나겠죠. 주성엔진 이때 당시도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인공지능 AI가 더욱더 발전이 되면 지금 삼성 핸드폰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탑재 안 할 것 같습니까? 탑재하겠죠. 그럼 애플은 뭐 구글하고 협력을 하든 어디랑 협력을 하든 새로 뭐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어갖고 뭔가 핸드폰 가격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그걸로 이제 뭐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밖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컴퓨터랑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대화를 하면서 빨리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동시통역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가운데 놓고 서로가 뭐 그렇죠 모든 대화를 뭐 중국을 가든 아니면 뭐 아랍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죠 중동을 가든 핸드폰으로 만약에 그 정상회의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통역사 없이도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라 그러면 쓰임새가 더 나오면 핸드폰 가격이 뭐 300만 원이 400만 원이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올해 여름에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꺼졌을 텐데 갈 때 되면 갑니다. 갈 때 되면 갑니다. 반도체주들. 그래서 반도체들 바닥에 있는 거 뭐 LB 세미콘뿐만 아니라 SF 반도체 이런 애들 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 빠지면 또 빠져요. 근데 미래는 확실하니까 이런 애들이 일로 가겠죠. 저는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따라가는 뭐 LB 세미콘도 마찬가지고 아직 안 움직인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유니스테이츠도 완전 바닥에 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한 100개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실적 폭발 뭐 이런 얘기로 뭐 내년쯤에서는 다 IT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그만큼 수익 났지만 불안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생길 애들이 계속 태어날 테니까.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 소식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건데 이게 199.1% 11,500원. 이것도 이제 바닥자리에서 잡은 건데 얘는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그동안. 의외로 잘 움직였는데 근데 올라간 폭을 따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가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190%밖에 못 가다니. 일단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 보면 장난 아니죠. 거래량이 장난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는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아직도 안 팔고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니까 로봇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짜여진 로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 공장 로봇들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로봇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그러려면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메모리 칩이 들어가야 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 통신 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자율자동차 얘기 이슈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엄청 많이 갔어요. 2,000원, 3,000원 했던 종목이 34,500원.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만큼 많이 올라갔죠. 에코프로는 빠지는데 이건 왜 안 떨어지느냐.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도 않았고 피크를 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이취에서 이거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세요? 절대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뭐가 있으면 그거를 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닥에 조정받고 있는 이쪽에 이런 애들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반도체 찾아봐봐요. 널렸어요. 근데 안 가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뭐 되게 많아요. 코리아 서킷부터 해서 PCB 관련주들 물론 이쪽은 이제 반도체 도와주는 그 판때기 관련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지만 그쪽 관련주들로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안 가요. 언제 가려고? 갈 때 되면 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갔더니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로봇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길을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도와줄까 물어본다든지 하늘에 막 로봇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죽기 전에. 그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 있겠어요? 다 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관점을 보고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참 좋은데 이놈의 시장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놈의 긴축,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시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얘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또 반도체 장이 또 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올라간 거고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을 관점을 좋게 보고 결국 나중에 미국 시장이 또다시 신고점을 가고 돌파하게 되면 많이 안 올라간 반도체를 또 저는 추천하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정받으면 로봇주 반도체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사고 싶죠. 미국 시장 당장 빠지면 그 생각 또 사라집니다. 빠지면 또 한국 시장은 또 이래서 또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또 반도체 또 30% 빠지네. 그럼 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전략은 반도체는 좋긴 좋은데, 로봇주 좋긴 좋은데 미국 시장이 혹시나 빠지게 되면 조정 시 매수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 얘도 뭐 따지고 보면 드론 관련주 쪽이니까 뭐 로봇 내지는 뭐 테마죠. 어쨌든 테마인데 IT죠, IT. 따지고 보면 IT죠.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제가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컴퓨터 고장 났을 때에서 그때 드론 관련주는 몰랐고 그냥 그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메인보드 고장 나갖고 용산에 있는 제이시어 시스템 가갖고 AS를 받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매수 가격은 지금 4,505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 봐봐요. 거래가 실렸고 이게 이제 이중 바닥형 근처에 지금 돼 있는 모습이 돼 있는데 차트가 떠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까 전에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 역사적 신고점이 있죠. 아무리 좋아도 뭐 더 가겠죠. 관심 없습니다. 바닥에서 100%, 200%, 300%, 500% 올라간 거 그거 뭐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나더라고. 근데 얘는 제이시언 시스템 올라간 게 없죠.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 그 결국은 도심항공, 뭐 택배 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드론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10년 뒤에 얘기일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뭐 주파수라든지 드론 택배 하려면 뭐 주파수라든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 뭐 그런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슈는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나오기 전에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 언제가 나오겠죠. 뭐 갑자기 뭐 교통부에서 이제는 여기는 드론을 날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드론 택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여기 있겠어요? 이주고 하겠지.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바닥자리에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좋고 뭐 조만간에 그런 이제 발표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법안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대감에 거래량을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거래가 이게 크게 실렸죠. 이게 크게 실리고 크게 실리고 크게 실리고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이게 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뭐 택배 사업 드론으로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언젠가는 여기를 고점을 뚫고 크게 올라갈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소식을 빨리 알면은 더 좋겠는데 언젠가는 그런 소식이 오면 차트는 바닥에 있고 완전 바닥에 있고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은 매매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매로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4,505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종목 인바이오 함께 보겠습니다. 3.92%, 4%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5,3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작물과 관련한 살충제 그리고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또 빈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마주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대해서는 빈대가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원래 천적이 바퀴벌레인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 계열로 있는 살충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이 묶이고 있고요. 인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6,790원에 매수하셨고요. 5%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테마가 형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매수 가격을 한번 봤더니 물린 지 한 2년 정도 됐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농업 관련주로 최근에 뭐 스마트팜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안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빈대 이슈로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농약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데 여러분 기사 보면 알겠지만 아까 아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심지어 락스로도 안 죽는답니다. 그 독한데 락스가 웬만한 생명체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웬만한 것들 바이러스들 다 죽고 뭐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안 죽는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렇다고 뭐 그걸 죽이기 위해서 염산을 뿌릴 것도 아니고 사람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찾아보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불로 태워버리거나 그래서 스팀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신일전자가 스팀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가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남제약부터 해서 일부 제약주들 그다음에 농약 관련주들 그러니까 농약 관련주 생각했을 때에서 막 독하니까 근데 안 죽는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모르죠. 그러다가 죽이는 뭔가 약을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수익 권역이면 한번 팔았어야 될 자리지만 수익이 아니고 좀만 더 올라오면 되는 자리니까 아쉽더라도 좀 더 그냥 뭐 흔들리더라도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뭔가 이슈가 돼서 또 모르죠. 인바이오에서 우리는 빈대를 잡을 수 있는 살균 그런 뭐 농약 비슷한 거를 뭔가를 살충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상한가 가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빈대 얘기가 나오니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뭐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빈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들은 다 파괴를 한다. 그렇게 하고 뭔가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은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제약사, 어떤 뭐 농업 관련주 뭐 어디서 갑자기 그런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수익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수익이면은 뭐 지금 좀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지는 게 좋겠지만 수익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이슈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 뭐 좀 더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수익 나면 그때서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 하이텍 네. 제가 지금 40% 네. 12,747원에 4월 달에 산 거예요. 얼마요? 12,747원이요. 12,747원. 네, 네. 비중은요? 40%예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뭐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빠져나올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건지 지금 바닥으로 보이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거를 그냥 다 팔아버리고 딴 걸로 반대쪽으로. 아니요, 또 다 파는 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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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에 거래가 한번 실렸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는 시도는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9,000원하고 10,000원하고 여기를 돌파를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네. 또 걸릴 거고 근데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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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갖고 있다가 그렇죠. 9,000원쯤 네.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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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네, 있다가 그냥 9,000원까지. 가지고 가면서 보면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박스권 매매 장세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0.67% 강보합권에서 4,5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 4,505원이라는 점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0.32%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2,4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모두 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에 고성능 칩을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반도체에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도 반도체 좀 견조하게 버텨줬는데요. 삼성전자는 7만 전자에 좀 간당간당하게 걸쳐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에서 떨어져 내려오면서 12만 9,4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0.42% 하락했고요. 820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현재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가량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나왔던 증권사 목표가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42만 원까지 낮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과 내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좀 부진했다라는 점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압력을 좀 가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6%가량 밀리면서 오늘 장 초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5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5분 지났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 F프로 BM, 에코프로가 6%, 8% 이렇게 빠지니까 다른 섹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그래요. 지수가 큰 애들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지금 게임주하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히토리 관련주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테마주가 움직임이 좋은 거거든요. 지수가 폭등을 했으면은 2차 전지도 갔을지도 몰라요. 지수가 폭등하려면. 근데 지금은 자 지수를 보면 폭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폭등을 합니까? 왜냐면 폭등하려면 미국이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해져서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지 갈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서는 우리나라는 급등을 지금은 못합니다. 만약 미국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2차 전지도 가고 뭐 삼성전자도 가고 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도 재미없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면 더 재미없죠. 삼성전자 재미없죠. 0.7%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재미없죠. 0.7%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9% 빠지고 에코프로 BM은 7% 빠지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다 이래요 지금.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여기서 지수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수익은 수익인데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대신에 이제 테마주들 흐름들은 좋으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를 올리기 싫은가 보죠. 왜냐면은 아침에서도 어닝 쇼크 뭐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이미 벌써 주가는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 상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인데 어느 정도 또 빠지면 또 움직이게 하겠죠. 근데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로봇주,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그쪽을 하라. 근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급등을 하거나 금요일 날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조정은 무슨 조정이에요? 그냥 따라 들어가야죠. 반도체주들은. 근데 만약에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이 위험하느냐? 테마주가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일단 공개방송에 얘기할 건데요. 지금 공개방송 제가 문 닫아놨었는데 지금 열었습니다. 열었으니까 공개방송으로 들어오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따가 유튜브 주소를 드릴 겁니다. 그럼 글로 들어오면 공개방송을 할 텐데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모양들은 다 이뻐요. 다 이쁩니다. 다 이쁜데 이제 그 박스권 바닥에서 아까 전에 제이션 시스템처럼 생긴 애들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꼭 드론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참 난해합니다. 빈대 관련주들만 움직이는데 이게 그 치료제가 없는데 빈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스팀밖에 없는데 근데 스팀 관련주는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공략하기 어렵죠. 이제 히토리 움직이고 또 갑자기 게임주 왜 움직이나 봤더니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공매도의 표적이 됐었다. 지금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저걸로 연속적으로 계속 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 새로운 큰 호재가 필요할 텐데 뭐 그거 외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로봇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카메라 뭐 되게 테마는 많죠. 뭐 UAM 아까 얘기했었던 뭐 제이시언도 있고 뭐 베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전 테마, 방산, 그다음에 음식 업종 뭐 테마는 되게 많은데 그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테마 속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패턴주라 그러는데 거래 실려 있는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 제이시언처럼 이게 생겨 있는 애들은 이슈만 톡 건드려주면 튄단 말이에요. 지금 장이 다 그런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튀는 게 아니고 무거운 게 튀는 게 아니고 지수를 가다 버렸잖아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할 겁니다. 공개 방송에 할 건데 얘기하다 보면 힌트로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또 어디서도 얘기했었냐면 제가 목요일마다 녹화를 해서 월요일 날에 방송을 하는데 불기둥 AI 레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조금 움직이는 건 시시해서 그런 건 안 뽑고요. 그냥 올라갈 거면 급등을 하고 빠질 거면 차라리 급락을 하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에서도 거기 얘기하다가 그때 제이션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날에서 목요일 날에서 얘기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차도 괜찮아서 오늘은 여기서도 표역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난주에서는 그 불기둥 AI 레이더에서 얘기했던 게 뭐 GL팜텍도 있었고 우리바이오인가 국제약품도 있었고요. 우리바이오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바이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에 실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지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뭐 이쯤 되겠죠? 26일 이쯤일 건데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움직였냐면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38% 올라가고 그 GL팜텍도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급등락이가 등에 땀 좀 날라면 그러니까 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용한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급등주 AI 레이더니까 얼마나 이게 난장판을 피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아주 급락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는 급등을 근데 장이 좋을 때는 급락이 작고 급등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했는데 어쨌든 요 제이션 시스템은 그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도 아니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테마주들을 공략하라는 얘기예요. 제이션 시스템 싫으면은 다른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거래 실리고 바닥에서 모양 잡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기에 앞서서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시면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엘컴텍 함께 보겠습니다. 엘컴텍 오늘 주가 흐름 1.21% 하락했고요. 1383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또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좀 소폭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6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거래가 말라서 좀 조정 중에 있는데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휴전 얘기도 지금 슬슬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또 강해요. 또 국채도 또 금리 가격도 또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힘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할 거냐, 여기서 지지를 할 거냐, 이제 요 싸움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지지라고 올라가면 금값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뭐 휴전 소식이 뭐 무마가 되거나 뭐 그러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죠. 미국 시장이 빠지고 그러면.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파월 연설 이후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좋다, 인플레이션 잘 잡히고 있다, 뭐 긴축은 안 할 거다, 내년 경제 뭐 성장 계속 할 거다, 뭐 등등등등 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반도체로 다 쏠려갈 거고 이런 애들은 일로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바닥이. 그래서 지금 자리도 바닥을 찾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잘 버텨주려고 하겠죠. 1,300원, 1,300, 지금 뭐 1,400원, 1,400원에서 일단 1차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금값 떨어지고 반도체들 급등하고 그러면 얘는 거꾸로 1,100원을 떨어집니다. 그럼 1,100원을 떨어지게 되면 18%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금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뭐 하여튼 뭐 이슈가 터져서 이쪽으로 움직이든가. 뭐 하나의 뭐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을 제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얘도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토류 관련주는 아닌데요. 금 관련주인데 그래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조금은 반등을 1,500원 쪽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양봉이 없죠. 그냥 도치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관망을 하시고 더 떨어지면 이쪽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볼 만합니다. 아무리 장이 뭐 올라가도 얘도 뭐 빠질 이유는 없고요. 장이 만약에 흔들려도 얘도 여기까지는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려서는. 그래서 1,100원 쪽으로 한 20%도 빠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괜히 더 했다가 20% 빠질 때 추가 매수할 돈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 못 해가고 단가 못 낮추지 말고 좀 더 기다리셔라. 언제까지? 거래 실리고 양봉 나올 때까지. 해서 거래 딱 실리고 양봉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반도체요. 현대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53,000원에 15%예요. 53,000원에 15%. 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일부 종목들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얼굴 마담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꺾이면 반도체줄이 꺾이니까 그래서 예. 안 꺾이면은 그냥 내비로 둬도 될. 왜냐면 이렇게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목표 가격이 따로 없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기가 부담돼서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제 돌파된 고점 라인이 59,000원쯤 되니까요. 59,000원 안 깨지면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간단하죠. 신고점은 대응하기가 쉬워요. 신고점은. 59,000원 깨지면 만약에 손실인 사람들은 손절을 하면 되고 수익인 사람은 익절을 하면 되고 안 깨지면 알아서 세력들이 올리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끌고 가면 되고. 더 갖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시장은 좋아요, 매매하기에. 그래서 일단은 연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아직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요. 공개 방송 주소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각자 작성해 보면 좋을지 현명한 투자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매매하기 좋은 박스권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그리고 패턴을 보이는 패턴주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매수가는 4,50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